안녕하세요, 곧동남 시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데스크사의 퓨전 360 캠 강좌 영상이며, 영상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나사 가공과 나선형 가공 요 두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사 가공은 스레드밀이라는 공구를 활용해서 외경 나사, 내경 나사를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나선형 가공은 무엇이냐, 윤곽 가공의 그 램프 가공과 똑같은 기능이긴 한데, 드릴 가공에 있는 원을, 동일 직경의 원을 선택하거나 이런 기능이 또 추가가 돼 있어서 원에 대해서 좀 특화적인 램프 가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스레드밀의 내용이 좀 많이 담길 거고, 나선형 가공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가공을 제대로 쓰려면 원기둥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반 원에서 나사를 하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평면도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으로 작업 공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요 클릭하시고 디자인을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를 누르세요. 스케치 누르고 이 평면을, 그 지금 이제 모델링 그려져 있는 상단 평면을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빈 공간 아무 데다가 중심지름 원 하나,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거 요거 아무 공간에다 클릭하시고 요렇게 펼치시면 파이 지정할 수 있는데, 키보드로 마우스 멈추고요, 25파이로 하겠습니다. 25 엔터.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휠 살짝 굴려서 이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스케치 팔레트에 피니시 스케치 눌러서 스케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케치나 모델링하는 이런 게 익숙하지 않다면 모델링 기본편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출할 거예요. 돌출은 왼쪽 상단에 돌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렸던 스케치 이 부분 누르면 돌출할 수 있어요. 바닥 쪽으로 이제 돌출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5 엔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다시 이제 작업 공간 변경을 매뉴팩처로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원 같은 경우엔 요놈의 셋업을 잡아서 시뮬레이션을 보는 게 훨씬 더 가공 결과 같은 걸 보기 좋기 때문에 여기 이제 셋업을 누를 거고요. 셋업 누르고 그 다음에 모델을 선택을 해야겠죠. 모델 선택 누르고요. 이 원기둥 누른 다음에 스톡의 모양이 사각형이 아니라 동그라미로 할 거니까 스톡 누르고요. 스톡 모드를 상대 크기 원통 요거를 눌러주시면 원통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이제 반경 방향 스톡 옵셋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알아둬야 되실 게 25파인데 25파이로 딱 붙으려면 당연히 이게 반경 방향 스톡 옵셋이 0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좌우측으로 1mm 늘리려면 1이고, 그 다음에 상단 하단으로 올리려면 여기다가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원래 이제 소재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 스레드밀을 가공한다 가정했을 때 이미 가공이 다 돼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000으로 하고 할게요. 이미 정삭 윤곽 가공이나 아니면 선반에서 치수가 다 맞춘 걸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수가 맞춰졌으면 모델링하고 똑같이 스톡도 25에 35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면 설정은 완료됐죠. 당연히 활성화가 됐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2D에 이 나사 가공 활성화 시킵니다. 그래서 공구 먼저 만들어줘야겠죠. 공구는 셀렉트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2D 도면을 이용한 가공 요거 누르시고, 여기서 플러스 뉴툴 누르신 다음에 밀링의 최고 오른쪽에 있는 이 스레드밀, 아까 설명드렸던 스레드밀을 눌러주십니다. 일단 스레드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런 모양인데요. 간단하게 그려보면 툴, 동그란 툴에다가 보통은 T평을 많이 써요. 그래서 T평대로 그리면 이빨이 이렇게 있고, 이건 나사를 낼 수 있는 이빨이죠. 길쭉한 팁이 여기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요 이빨로 탭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당연히 팁이면 이렇게 볼트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통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설정을 해줄 건데, 이 무드볼트용 스레드밀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1.5 피치 25파이 스레드밀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구매하신 스레드밀을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커터에서 세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절삭 날개수는 1개, 그 다음에 재질은 초경, 그 다음에 직경은 25파이, 그 다음에 뭐 길이, 유효장도 뭐 굳이 설정 안 하고요. 공구 날 길이 굳이 설정 안 하고 나사 피치만 바꿔줄게요. 샹크 지름도 똑같이 25로 하고, 나사 피치가 1.5 피치죠. 200 개수 보통 10개나 15개 정도 됐는데 10개로 하고 자기가 구매하신 그 품목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홀더 하나 설정해 주겠습니다. 홀더를 뭐 이걸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팅 데이터
여기에서 주축 회전수 나오죠. 이 주축 회전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25파이 스레드밀 경우에 3000 정도 넣습니다. 램프 주축 3000. 나머지는 정상 팁을 한 번에 얼마나 쓰고 가공하는 하지만 저는 통상 한 600 정도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600 정도 넣고요. 3000에 600 정도 넣고 포스트 프로세서 여기서는 공구 번호 넣어주시는 거죠. 공구 번호 같은 경우에 20번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셉트, 셀렉트. 이렇게 이제 툴이 짜졌으면 여기에 이제 툴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상으로 넘어가셔서 지금 원형의 형상면을 여기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세팅은 끝나고요. 동일 직경 선택할 거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역순으로는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 건데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높이는 당연히 이제 원기둥은 보통 이제 바닥에 뭔가 판때기가 있고 아니면 잡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피해주기 위해서 구멍 바닥에서는 최소한 1mm라도 올라와야지 안 부딪히겠죠. 아니면 뭐 3mm라던가 안전하게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경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중요한데 나사 피치 1.5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일단 돼 있죠. 이 피치는 여기 갖다 대시면 나오겠지만 나사 끝과 끝의 간격 그림판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피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사선의 높이 이것도 이렇게 갖다 대보면 알 수 있어요. 뭐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대문자 D랑 소문자 D가 있잖아요. 그 사이의 그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무드볼트면 똑같이 뭐 1.5 피치가 되겠지만 똑같이 1.5 피치로 할 경우에는 좀 타이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경 나사를 이렇게 만든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내경 나사를 만드는데 25파이고 1.5 피치니까 1.5를 빼면 23.5가 되는 거죠. 23.5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나사선이 타이트하게 오밀조밀하게 딱 나면은 상대물 있잖아요. 그 너트라고 하죠. 보통 이 상대물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제 잡히죠. 여튼 이렇게 그림 실력이 형편없지만 이런 식으로 잡혀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외경과 이 안쪽의 이 부분을 조금 더 깎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깎아주는 걸 제어하는 게 여기 나사선 높이인데 이걸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좀 더 이렇게 잘 보세요. 2로 하면 좀 더 줄어들거든요. 그렇다는 건 좀 더 이제 안쪽으로 파먹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인데 거기서 플러스 0.2 정도 해주면 조금 이제 그 나사선이 좀 타이트하지 않고 잘 들어가게 가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크게 건드릴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OK 눌러주시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보냐면 기본적으로 모델을 이렇게 끄시면 자동으로 일단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사선이 이렇게 생성이 된 게 보이십니다. 이제 가공이 됐고요. 실제로는 나사선이 조금 더 깊게 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조금 더 조립성이 원활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참고를 하셔서 나사선 내서 테스트 해보시고 만약에 이래도 좀 꽉 낀다 하면 여기 보시면 나사선 높이를 1.8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 1.5로 만들어 놓고요. 똑같이 가공 여유에서 뭐 마이너스 0.1 이런 식으로 가셔도 사실 똑같은 기능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시면 그냥 피치대로 맞춰주고 가공 여유만 좀 줄여주면서 외경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외경은 마무리가 될 거고요. 내경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엔 다시 모델을 가시를 이게 틀어놓으면 이제 모델 보이죠? 이 상태에서 나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요 셋업 요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내경을 한번 가공을 해볼 건데요. 내경 가공은 여기 2D 여기 누르고요. 여기에서 나사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공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가공해 볼까요? 이게 무드볼트네요. 요걸 선택하겠습니다. 요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내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모델링 된 것처럼 이 내경 쪽으로 그리면 안 되고요. 이 외경의 요 부분 쪽으로 그려야 돼요. 지금 33 무드볼트면 안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게 맞아요. 이 내경의 31.5 드릴로 뚫은 걸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요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셀렉트 다시 이제 아까 그렸던 그 스레드밀 있죠. 썼던 거 25파이에 1.5 피치고 이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굳이 건드리지 않고 깊이는
이건 관통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구멍 바닥에서 마이너스 10mm 정도 내려가면 좀 더 좋겠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사선 피치 이거 1.5, 나사선 높이도 똑같이 1.5 이렇게 하고 일단은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자 보시면 영상이 제대로 안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사선이 나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시뮬레이션 눌러서 지금 구멍이 안 뚫려서 뭐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깎이겠죠. 지금 이쪽 상단이 부딪히니까, 공구가 상단이 부딪히니까 일단 높이를 조금 다시 이제 줄여볼게요. 구멍 바닥에서 10mm 말고 TV 아까 제가 한 20mm 정도로 했으니까 두께가 52T니까 뭐 플러스 30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툴을 낼게요. 이렇게 냈을 때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누르고요, 재생을 하면 구멍을 원래는 뚫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했다는 거는 참고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툴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나사선이 살아남았죠.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뭘까요? 똑같은 문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일단 재생성 이거 공구 잠깐 치워버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문제는 이 나사선도 이렇게 똑같이 타이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볼트가 잘 안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역시 여기에서 나사선 높이를 조금 더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가공 여유를 나사선 높이는 똑같이 해서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이런 식으로 해서 제어를 하면서 볼트가 잘 들어갈 수 있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내경하고 외경 나사선 어떻게 내는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2D의 나선형 가공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선형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공구는 스파이 평행됨을 셀렉트해서 로컬에서 아까 만들어둔 거 이거 그냥 쓰고 일단 작업을 해볼게요. 형상 그냥 선택을 하시고 동일직경 선택하시면 이렇게 동일직경이 선택될 수 있어요. 같은 구멍 깊이만, 다음에 컨테인먼트 바운더리 해서 컨테인먼트 바운더리 여기만 잡히고 드릴과 똑같은 기능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좀 장점일 것 같고, 나머지 높이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로 보시면 램프의 그 피치 있잖아요. 리드링크에 있었던 피치가 여기 이제 바뀌어서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0.5를 넣으면은 한 바퀴 돌 때 0.5mm가 내려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차 여기 있고요. 이거 피치 말고 앵글을 사용하겠다면 각도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좀 있는 거 빼고는 실제로 램프 기능하고는 똑같아요. 방향 다운컷이냐 업컷이냐, 위로 올라가면서 깎을 것이냐 내려가면서 깎을 것이냐,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운컷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선형 가공 같은 경우엔 원 같은 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나 할 때, 특히 커터 작업이나 이런 거 작업할 때 굉장히 나선형 가공이 유리한, 어떻게 보면은 툴 짜는 시간을 줄여주는 기능이 되겠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설명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슬롯 하나 이상의 GD 위치를 땅에서 종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 슬롯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3D 윤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다음 시간 강의는 이렇게 예고를 하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다는 점,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